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서 갈비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슬쩍 숟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시지. 준아, 너 요즘 주식인가 뭔가 한다며? 그런 거 다 도박이다. 그냥 적금 꼬박꼬박 붓고 대출은 절대 받지 마. 나중에 돈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최고다. 솔직히 기분이 어때?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 따뜻한 조언이 2026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네 계좌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왜 부모님의 상식이 지금은 정답이 아닌지 아주 잔인하게 파헤쳐 줄게. 내 이름은 준이야. 난 과거의 낡은 경제관념과 현재의 냉혹한 자본주의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될 기미가 안 보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사실 말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축의 황금기를 사셨어. 1990년대 중반 은행 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알아? 무려 연 12%에서 15%였어. 이건 수학적으로 엄청난 거야. 복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6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됐지. 당시엔 성실함이 곧 재테크였던 시대였어. 하지만 자 봐봐. 지금 2026년은 어때? 은행 금리가 3%만 돼도 오, 높네 소리가 나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실질 금리라는 개념이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 네가 1억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치자. 연 3.5% 이자를 받으면 세금 떼고 약 300만 원 정도가 네 손에 들어와.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짜장면 값이 1,000원 오르고 네가 사고 싶던 아파트가 1억 원 올랐다면 넌 300만 원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9,700만 원어치의 구매력을 상실한 거야. 이건 저축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자폭하는 거랑 똑같아. 부모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안심하시지만 우리는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봐야 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통화량 M2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걸 이해 못하면 넌 평생 다람쥐 쳇바퀴만 돌게 될 거야. 아버지는 항상 대출받는 걸 죄악시하셨지? 빚 있으면 잠이 오냐? 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귀 편향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분들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빚 때문에 무너지는 이웃들을 직접 보셨거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자본주의에서 부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레버리지야. 예를 들어 볼게. 철수는 부모님 말씀대로 빚 하나 없이 10년을 모아서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해. 반면 영희는 1억 원을 모으고 4억 원을 대출받아서 바로 그 집을 샀어. 10년 뒤에 집값이 10억 원이 됐다면 철수는 여전히 집을 못 샀지만 영희는 대출을 다 갚고도 수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겠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대출 금리가 무서우면 어떡해? 자, 봐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네가 갚아야 할 돈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무게감이 다르잖아. 부자들은 은행 돈을 빌려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스스로 대출이자를 갚게 만들어. 근데 넌 네 피 같은 생금만 모으고 있다고. 이거 진짜 답답한 일 아니야? 집은 무조건 서울에 하나 있어야 한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부모님 시대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 그냥 사두면 오르는 시대였어. 근데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봐. 0.6명대야. 이건 국가적 비상사태지. 비유를 들어줄게. 부동산 시장은 큰 의자 뺏기 게임이야. 예전엔 의자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서 의자 하나만 차지하면 승자였어.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어떤 의자는 다리가 부러져 있고 어떤 의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부모님은 그래도 서울은 안 떨어져 라고 하시겠지만 모든 서울 아파트가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입지와 생산성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초양극화 시대야.
아무 정보 없이 부모님 말씀만 듣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영끌에서 집 샀다가는 30년 뒤에 팔리지도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껴안고 노후를 보내게 될 거야. 이게 진짜 네가 원하는 미래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야. 1단계, 안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매려라.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걸 인정해. 네 자산의 최소 70%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생산 자산에 있어야 해. 미국 우량주 ETF나 배당주 혹은 핵심지의 부동산처럼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것들에 투자해. 2단계, 나쁜 빚을 좋은 빚으로 치환해라.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이런 건 네 미래를 갉아먹는 나쁜 빚이야. 당장 끊어. 하지만 네 자산 가치를 높여줄 투자용 대출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빚을 무서워하지 말고 도구로 써야 부자가 돼. 3단계, 경제적 독립 선언을 해라. 부모님께 효도는 해. 하지만 투자 조언은 거절해. 부모님 세대의 성공 방정식은 고도 성장기에 최적화된 매뉴얼이야. 지금처럼 성장이 멈춘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맞지 않아. 네 돈은 네가 공부해서 지켜야 해. 사실 말이야, 부모님이 널 속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그분들께는 그게 최선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를 일구셨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룰이 바뀌었어. 축구 경기인데 넌 아직도 야구 방망이를 들고 경기장에 나가고 있는 꼴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야. 넌 부모님보다 더 가혹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의 상식을 뛰어넘어 네 스스로의 부의 지도를 그려봐. 그게 진짜 너와 네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오늘 내용이 좀 쓰라렸다면 그건 네가 변화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지? 다음 영상에선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2026년 가장 유망한 자산 탑3에 대해 얘기해 줄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질 거야. 준이었어. 다음에 봐.